안녕하세요. 워킹맘으로도 살아보고 육아휴직 후 전업맘으로도 지내보고 지금은 퇴사 후 시간적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 배움과 실천을 지속하고 있는 꽃맘하우스 꽃맘입니다. 페인팅을 이용한 셀프 인테리어 영상을 준비하던 중이었는데 작업 중 복병이 생겨 오늘은 번외로 엄마 성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워킹맘, 전업맘, 퇴사맘의 3단계를 모두 거치는 과정에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엄마들이 반드시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워킹맘이든 전업맘이든 엄마가 되어도 포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첫 번째, 바로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으로 17년간 재직한 경찰 공무원을 왜 그만두었는지 이야기하며 육아 병행의 고충을 언급했었는데요. 일과 육아 같이 하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만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지거나 아예 갖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저는 첫 아이 키울 때는 그런대로 할만했는데 둘째를 키우며 고비가 왔었어요. 첫째를 낳았을 때가 33살이었는데 결혼 전부터 임시 때까지 꾸준히 운동을 해와서 체력이 밑받침이 되었었고 첫째가 6개월 되었을 때부터는 어린이집 도움을 받기 시작해서 제가 당시 일 외적으로 준비 중인 공부를 병행해 갈 수도 있었어요. 즉 육아 중에도 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해서 몰입하는 저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 스트레스가 크지 않았고 아이를 다시 맞이한 후에는 즐겁게 육아와 가사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한계에 다다른 게 둘째가 태어났을 때라고 했는데요. 애 하나에서 둘이 되니 몸과 마음이 한 4배 정도는 바쁘고 정신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둘째가 태어난 해인 2013년엔 나라에서 육아 수당이라는 것을 주기 시작했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20만 원을 아끼려고 1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를 풀케어를 했어요. 당시 대출받아 집을 산 상태라 매달 이자는 나가는데 남편은 먼저 사직 후 공부 중이었고 저는 휴직 중이라 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 이유식을 단 한 번도 사 먹이지 않고 모두 직접 만들어 먹이고 외식도 거의 하지 않은 채 매끼 식사를 차려서 먹는 편이었고 단시간이라도 도움을 받아볼 여력이나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2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이들 케어와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차버렸고 에너지가 방전되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체력이 바닥이 났었어요. 첫째 때는 그닥 힘들지 않았는데 둘째 때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니 제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돈을 아끼느라 내 몸을 너무 혹사시켰고 남편이 공부 중이라 저녁 시간에도 늦게 오는 날이 많다 보니 정기적인 운동을 하지 못해 체력까지 바닥이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점차 마음까지 지쳐갔었고요. 그러다 둘째가 2살이 되었을 때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했는데 육아, 가사에 일까지 더해지니 점점 더 제 시간은 없어지고 급기야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깨에 무리가 와서 치료를 거듭하다가 다시 휴직을 했었어요. 당시엔 두 아이 모두 어린이집을 가고 있는 상태라 그제서야 오전에 운동을 하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시 같이 운동을 하던 저보다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둘째가 6개월이 안 됐는데 1시간 도움을 받으며 둘째를 맡기고 운동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동생을 보며 참 현명하구나,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싶더라고요. 여튼 저는 그때라도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운동을 통해 체력을 먼저 회복했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남자 독학으로 목공 DIY를 배워 셀프 인테리어 해가는 과정을 블로그에 남기기 시작했는데 블로그를 통해 값비싼 가전 체험단의 기회도 얻고 페인트 작가로 뽑혀 새로 이사한 집을 가성비 좋은 셀프 페인팅으로 대변신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활동들이 바탕이 돼 휴직 중에도 셀프 인테리어로 꾸민 집을 매도하며 경찰 연봉만큼이나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고요.
엄마가 되어도 육아와 가사 외에 자신만의 시간을 최소 하루 1시간이라도 갖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꼈어요. 기왕이면 운동, 독서, 취미, 재테크 공부 등 자기 성장 또는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면 더더욱 좋겠죠? 엄마가 되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조건은 자기만의 책상입니다. 영국의 여성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의 자유로운 삶의 조건으로 돈과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자기만의 방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보다 더 쉽고 빠른 것은 자기만의 책상을 갖는 것입니다. 엄마 단독의 공부 책상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온 가족이 다 같이 사용하는 식탁이어도 좋고 접었다 폈다 하는 접이식 좌탁이어도 좋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조남주 작가는 아이방을 마주보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소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 한 명은 새아이를 키우며 자기만의 공간이 부족해지자 접이식 좌탁을 폈다 접었다 하며 자기만의 글을 쓰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책상에서 앞서 말한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하며 인풋, 아웃풋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책상이라는 환경적 조건을 세팅하는 이유는 누구도 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자신만의 영역을 확보한다라는 의미예요. 자기만의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고요. 남편과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자기만의 책상에서 무언가에 몰입하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어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 개발하는 엄마가 자녀 교육의 본보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별도의 방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항상 거실 한켠에 저만의 책상을 두었었고 서재를 마련했을 때는 저만의 독자적인 공간이 생겨 한없이 기뻐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다시 서재가 없이 거실 한켠에 책상을 두고 있지만 머지않아 다시 마련할 별도의 서재를 꿈꾸며 지금은 거실 한켠 저만의 책상에서 독서, 투자 공부, 영상 편집, 글쓰기 등 저만의 시간을 통한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엄마의 궁극적인 행복과 성장을 위해 자기만의 책상이라는 외형적 환경을 먼저 세팅한 후 그 공간에서 계획 세우기, 기록 점검,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그 외 다양한 취미 활동 등 자기만의 시간에 몰입한다면 엄마, 아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엄마들이 자신을 살피고 돌보고 개발하여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비율이 여성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남성이 높더라고요. 남편이 의무적으로 들어줘서 그런 걸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자기 성장을 꾸준히 해나가고 싶은 분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함께 성장해 나가요.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전셋집 거실을 서재형 거실로 꾸민 거실 인테리어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